민주당 드디어 대선 경선 룰이 결정됐는데 대선 경선 룰을 책임지고 담당했던 천안 양승조 의원 모시겠습니다. 우리 양승조 의원 잠깐 소개를 하면 사선이죠. 네, 사선 천안 출신 국회의원인데요. 이분이 국회의원 중에서 마라톤을 제일 잘 하십니다. 실제로 마라톤 완주 경험이 많고 세종시 관련해서는 한 20일 가까이 단식도 22일. 아, 이틀. 나는 24일이야. 20일 단식을 네. 하셨던 나름대로 뚝심이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경선 룰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어떤 특징이 가장 있는지. 기본적인 원칙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네. 하여튼 룰에 촛불민심을 담자. 또 강한 야당 후보를 만드는 경선룰을 정해자. 또 국민 통합의 정신을 깃들어진 룰을 만들자. 이런 3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역동력을 만들자. 이런 취지의 그러니까 완전 국민 경선이라는 건 누구든 등록하면 투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분들은 약간 서운하신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대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선거인단으로 신청하면 전부 다 동일가치 표 한 표로 계산된다는 거죠. 누구나 한 표. 그러면 권리당원들은 자기는 이미 돈도 내고 오랜 기간 직접적으로 그 후원도 하고 참여도 했는데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역차별이잖아요. 그분들이 받는 최소한의 무슨 혜택은 없어요? 예, 정당 정치라는 차원에서는 우리 권리당원과 대의원들한테 어떤 표의 가치를 더 준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국민 경선이라는 체제에서는 동일하게 표를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한 표는 이해 가는데. 한 표를 주는데요. 우리가 일반 당원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은 선거인들은 신청 절차가 있는데 예, 대의원과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신청 절차 없이 당연히 그 선거인단 자격을 보유하면서 자동으로 주어진다. 네네. 그 투표 기회를 한 2번 정도 줍니다. 2번 해라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투표소 투표를 해서 현장 투표를 하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다시 ALS 투표를 할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주는 거죠. 당헌 당규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당의 헌법이 이제 당헌인데 당헌의 경선의 대원칙은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는 선거는 당원 위주로 이렇게 뽑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을 참고하는 건데 공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래서 이건 완전하게 당원과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물어야 된다. 국민에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냈던 권리당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권리와 자존심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거인단 신청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선거인단에 등록되는. 이번엔 여론조사도 없나요? 그냥 당원들 투표. 여론조사는 없고요. 다만 예비경선에서는 국민 50%, 당원 50% 여론조사를 결정하는데 7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사람이 대략 7명 안쪽. 대략 6명 정도 예상되는데 추후로도 얼마나 더 예비부 등록을 하려고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6명까지면 예비경선 컷오프는 없는데요. 7명이면 1명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컷오프를 합니다.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 당의 강한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대규모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해서 혹은 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2번, 3번 후보를 찍는다든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역선택 우려는 얼마든지 말씀해도 있고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국민경선이라는 방식을 취할 때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촛불민심이든지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걸 예상해서라도 더 많이 참여할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죠. 굉장히 순진한 생각인. 아니 이제 물론 그러니까 순위를 아예 바꿔버릴 정도의 대규모 참여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뭔가 이렇게 간당간당한 순위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결선 투표가 아니었던 걸 결선 투표로 만들거나 혹은 결선 투표에 가서 결선 투표도 똑같은 완전 국민 경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012년도에도 우리가 국민 경선을 치렀었습니다. 예, 그때는 권리당원 대의원이나 일반 선거인을 신청하는 일반 국민과 똑같은 가치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역선택 커다란 우려는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었죠. 경험해보신 정청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2년 이 경선 룰을 만들었던 대선 경선 기획단 단장이 추미애 대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단원으로 모바일 투표를 중심으로 한 그 경선 룰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준용됐는데요. 2012년은 선거인단으로 100만 명이 신청해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58만 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실제 투표한 것은. 네, 그래서 저희도 그때도 혹시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역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없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격차가 커서 그렇게 된 거의 거지.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혹시 있었다면 미미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0만 명 이상이 등록을 해서 선거인단에 참여하면 그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 같다. 너무 모집단이 커서 그게 변수가 안 될 것이다. 참고로 우리가 지난번에는 100만 명이 신청해서 58만 명이 선거에 직접 참여했는데요. 예, 이번에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정권 교체의 가능성과 열망으로 볼 때 최한 150만 정도에서 200만 정도가 선거에 신청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이 몇 명이죠? 권리당은 한 20만 정도 됩니다. 20만 명. 예. 그분들은- 대의원이 한 12,000명쯤 되죠. 네. 그 대략 한 20만 명 정도는 자동으로 선거권이 주어지고 네. 투표권이 나머지 뭐 100만 명 예상하시면 80만 명 정도가 이제 그 공지나 뭐 이런 광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는 거고 네네. 그래도 역시 80% 그러니까 80만이 훨씬 많으니까 권리당원의 의사도 중요하나 결정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한 거네요. 훨씬 더 중요하죠. 12년도에도 실제로 일반 선거인단이 한 88% 정도가 되고 이 대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권리당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11% 정도가 채 되지 않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만약 150만에서 200만 정도 참여한다면 그런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어떤 결과를 좌우하는 정도가 훨씬 더 내려가는 거죠. 어떤 후보가 대중적으로 그 강한 지지자를 가지고 있나 이거네요. 강하고 넓어야 됩니다. 이게 등록하고 이게 생각보다 귀찮거든요. 그 해야 되니까 그런 귀찮음을 넘어설 정도의 열성적인 지지자, 결집력 있는 지지자를 가진 후보가 유리하다. 한마디로. 확실히 유리하긴 한데요. 아주 강하면서도 좀 넓어야 되는 게, 약간 약하더라도 넓은 분들이 더 유리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만, 지난번에도 100만 명에서 참여를 했는데, 100만 명 정도면 유권자 비례해서 굉장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그럼 200만 정도라면은 유권자 비례해서 상당 퍼센트 차지하기 때문에, 네. 이거 넓지 않으면은 도저히 그 경선에서 이겨낼 수 없는 구도죠. 2017년 2월 초부터 3주간 신청을 하는데요. 서류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당이나 각 시도당에 또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 신청할 수 있고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제2국민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거든요. 신청하는 방법은 이제 다양하고요. 그리고 2차 선거인단 모집은 탄핵이 인용됐다라고 생각하면 5일 후부터 5일 후부터 약 일주일간.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일찍 모으기 시작하는데 탄핵이 뭐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고 나면 그때부터 다시 모은다 또. 2차 모집을 하는 거죠. 2차 모집을 또 한다. 탄핵을 바로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예정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 우리가 특이한 점은 예전에는 그 투표소 투표라든가 현장 그 선거장 문서 접수를 받는 게 각 중앙당, 시도당, 10개 시도당에서 받았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촛불 민심을 좀 반영하자. 그래서 촛불 민심이라도 국민이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시청 광장 옆에 있는 시청, 광화문광장 옆에 있는 광화문 우체국, 뭐 광주 금남로 같은 경우 바로 옆에 아주 붙어 있는 관공서, 뭐 부산 서면 로타리 있는 관공서에서도 선거인단 신청을 받고 거기서 실제 투표소를 설치할 겁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이 아주 쉽게 현장 투표 가능하고 또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체육관까지 안 가도 네네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말해서. 예. 네. 그래서 촛불 민심을 우리가 충분히 수용하자 그런 뜻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확대한 거죠. 아주 잘했어요. 2012년에는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지난번에 그 2012년도에는 LS 투표에서 의구심과 의문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어요. ARS. ARS 투표에서. 어떤 분들 왜 나는 분명히 신청했는데 나한테 연락이 안 오냐. 네. 그랬는데 5번 정도 연락을 해서 사실 그 받지 않으면 그게 끝나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선거 관련해서 그쪽에서 5번의 연락 갈 뿐만 아니라 하루는 연락 오지 않은 사람들이 직접 그분들이 전화를 걸어서 투표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ARS 투표 때요. 2012년에는 예. 연락을 받아야 할 수 있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네.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면 그냥 내가 그냥 전화해서도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냥. 2012년도에는 5번을 했어요. 네. 그리고 40초까지 울리게 됐는데 그럼 5번 다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투표 기회가 없는데 이번에는 못 받은 사람들이 따로 특정일을 지정해주면 자기가 전화를 걸어서 투표를 할 수 있게. 그래서 못 받아서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그런 시비가 없어지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 저기 후보자 간의 이견은 없이 다 합의를 한 건가요? 후보자 간에 이제 4분이 대리인들은 우리가 충분히 그 함께 논의를 했고요. 그분들은
이견은 물론 있지만 최대 공약수를 잡고 객관적 합리성의 바탕에서 결정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만요, 박원순 시장님과 김부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 대리인을 참여를 안 시켰어요. 근데 그분들의 의사를 우리가 뭐 언론과 방송에 드러난 의사를 우리가 좀 반영도 하고 마지막까지 그분들을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간청도 하고 그랬죠. 네. 2012년에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그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일부 후보들이 특히 모바일 경선이 네. 불공정하다. 예, 예. 뭔가 문제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무슨 해킹이나 조작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애초에 차단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ALS 검증단을 설치합니다. ALS 검증단을 설치해서 각 후보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ALS 검증단 구성원으로 구성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구성할 때.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 문제됐던 것을 제가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였어요. 처음에 경선에 참여한 분이 5분이었습니다. 근데 박준영 후보가 사퇴를 했어요. 그럼 4명으로 줄였잖아요. 근데 질문은 1, 2, 3, 4 후보 4명 누구를 지지합니까? 라고 묻는 걸로 갔어요. 근데 미처 응답에 5번을 못 지웠어요. 그러니까 4명 답값이 5 구멍으로 빠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 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바일 경선 담당 선관위 부위원장이었거든요. 제가 즉각 출동해서 보니까 그 오류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우고 각 캠프 대리인 2명씩 그 자리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응답값을 4로 줄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각서를 다 썼어요. 아, 이런 오류가 있었고 다시 우리가 실험을 해서 해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장까지 다 찍었어요. 근데 그 날 바로 다음날 제주 경선했는데 조작 의혹이 있다면 하면서 보이콧만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직접 그 선관위 부위원장으로 모바일 투표를 기획하고 그걸 집행하고 관리했던 사람으로서 언제 어디서든 제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을 제가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한 달 전까지 결선 투표로 끝나는 걸로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결선이 없으면 그러니까 5주 전에 끝나는 거죠. 근데 결선이 있으면 대선 4주 전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대선 경선은 역으로 따진다면 대통령 선거일 날 7주 전, 6주 전, 그 2주 전에 벌어지는 거고, 그럼 1주가 남잖아요. 60일 중에서. 거기는 등록하고 컷오프하고 그런 걸로 설계가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선 투표가 갈 경우에는 대선 31일 전까지 끝낸다. 없으면 그 일주일 전에 그냥 끝나버린다. 결선 투표가 없으면.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한 달 선거운동 하는 거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내일 등록하게 됩니다. 아니, 제 말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사람은 한 달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시간이. 길면 5주. 네. 길면 결선이 5주, 있으면 짧으면 4주. 4주. 진짜 짧으네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은 선거가 있기 불과 한 달 전이라는 거지. 그렇습니다. 예. 네. 엄청 짧으네, 진짜. 근데 우리만 짧은 게 아니니까. 그건 두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PPL 애플 비대 이거 우리 집에 설치했어요. 애플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물탱크가 없어서 위생과 전기료 절감을 했다. 터치패드는 완전 방수다. 나라 장터에도 등록이 돼 있다. 제가 써본 결과로는 물이 힘찹니다. 그리고 불이 켜져요. 왜 켜지는지는 제가 설명서를 안 읽어봐서 모르겠어요. 설명서에 보면 쓰임새가 상세히 적혀 있다고 하는 딴지 마켓에서 파는 힘찬 물줄기 애플비데. 다음 착한 콜 아시죠? 예, 수익금 일부를 기부하는. 이번에는 민족문제연구소를 후원하기로 했답니다. 아주 잘하세요. 국정교과서 등 왜곡된 역사와 싸우는 민족문제연구소를 착한 콜 꽃배달이 후원합니다. 번호는 1800에 9222 1800에 9222. 최순실이 억울함을 호소할 때 입안이 신경 쓰이는 분, 기춘 할아버지 콩밥 잘 씹을까 걱정되는 분들은 파인프라 치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치아 상태 걱정을 줄여주는 파인프라 치약. 두 번째는 미공 장사랑 파이버인데요. 이건 총수가 써봐서 하는 겁니다.
어깨 걸고 나오는 예. 변을 보다가 매번 변을 당하는 억울한 분들.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자괴감에 빠지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어깨를 걸고 나온답니다. 간혹 구렁이를 만날 수 있으니 조심하랍니다. 요거 하나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그 전속 사진사였던 분입니다. 장철영 님이라고요. 그래서 공식 행사는 물론 이제 사적인 사진도 좀 찍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보면 그 손녀딸인가요? 이 자전거 같이 타고 가는 그런 걸 포함해서 아주 감동적인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민주당 드디어 대선 경선 룰이 결정됐는데 대선 경선 룰을 책임지고 담당했던 천안 양승조 의원 모시겠습니다. 우리 양승조 의원 잠깐 소개를 하면 사선이죠? 네, 사선 천안 출신 국회의원인데요. 이분이 국회의원 중에서 마라톤을 제일 잘 하시는 분입니다. 실제로 마라톤 완주 경험이 많고 세종시 관련해서는 한 20일 가까이 단식도 20일. 22일. 아, 이틀. 나는 24일이야. 20일 단식을 네. 하셨던 나름대로 뚝심이 있는 그런 의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경선 룰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뭐 어떤 특징이 가장 있는지. 기본적인 원칙은 세 가지 정도인데요. 네. 하여튼 룰에 촛불민심을 담자. 또 강한 야당 후보를 만드는 경선룰을 정해자. 또 국민 통합의 정신을 깃들어진 룰을 만들자. 이런 3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고 그 역동력을 만들자. 이런 취지의 그러니까 완전 국민 경선이라는 건 누구든 등록하면 투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대의원하고 권리당원 분들은 약간 서운하신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네. 당원 위주로 이렇게 뽑고 그다음에 국민 여론을 참고하는 건데 공직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그래서 이건 완전하게 당원과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물어야 된다. 국민에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냈던 권리당원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권리와 자존심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거인단 신청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선거인단에 등록되는. 이번엔 여론조사도 없나요? 그냥 당원들 투표. 여론조사는 없고요. 다만 예비 경선에서는 국민 50%, 당원 50% 여론조사를 결정하는데 7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사람이 대략 7명 안쪽. 대략 6명 정도 예상되는데 추후로도 얼마나 더 예비후 등록을 하려고 나올 수 보여지고요. 있고. 6명까지면 예비 경선 컷오프는 없는데요. 7명이면 1명을 탈락시키기 위해서 컷오프를 합니다. 흔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쪽 당의 강한 후보가 되지 못하도록 대규모로 다른 후보에게 투표해서 혹은 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2번, 3번 후보를 찍는다든가 뭐 있을 수 있잖아요. 역선택 우려는 얼마든지 말씀해 드려 있고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국민경선이라는 방식이 저희도 그때도 혹시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역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은 없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격차가 커서 그렇게 된 거의 거지.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문제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혹시 있었다면 미미했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0만 명 이상이 등록을 해서 선거인단에 참여하면 그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 같다. 너무 모집탄이 커서 그게 변수가 안 될 것이다. 참고로 우리가 지난번에는 100만 명이 신청해서 58만 명이 선거에 직접 참여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정권 교체의 가능성과 열망으로 볼 때 채 한 150만 정도에서 200만 정도가 선거에 신청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리당원이 몇 명이죠? 권리당원 한 20만 정도 됩니다. 20만 명. 예. 그분들은 대의원이 한 12,000명쯤 되죠. 네. 그 대략 한 20만 명 정도는 자동으로 선거권이 주어지고 네. 투표권이. 나머지 뭐 100만 명 예상하시면 80만 명 정도가 이제 그 공지나 뭐 이런 광고를 보고 참여하게 되는 거고. 네네. 그래도 역시 80% 그러니까 80만이 훨씬 많으니까 권리당원의 의사 의원이든 권리당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선거인단으로 신청하면 한 표. 전부 다 동일가치 표 한 표로 계산된다는 거죠. 누구나 한 표. 그러면 네. 권리당원들은 자기는 이미 돈도 내고 오랜 기간 직접적으로 그 후원도 하고 참여도 했는데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역차별이잖아요.
그분들이 받는 최소한의 무슨 혜택은 없어요? 예, 정당 정치라는 차원에서는 우리 권리당원과 대의원들한테 어떤 표의 가치를 더 준다는 게 의미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국민 경선이라는 체제에서는 동일하게 표를 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한 표는 이해 가는데. 한 표를 주는데요. 예. 우리가 일반 당원이라든지 일반 국민들은 선거인들은 신청 절차가 있는데, 예, 대의원과 권리당원 같은 경우는 특정한 신청 절차 없이 당연히 그 선거에 대한 자격을 부여하면서 자동으로 주어진다. 네네. 그 투표 기회를 한 2번 정도 깁니다. 2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는 투표소 투표를 해서 현장 투표를 하지 못한 분들은 나중에 다시 ALS 투표를 할 수 있는 2번의 기회를 주는 거죠. 당헌 당규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헌법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처럼 당의 헌법이 이제 당헌인데 당헌의 경선의 대원칙은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이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당대표를 뽑는 선거는 교체할 때는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촛불 민심이든지 정권 교체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걸 예상해서라도 더 많이 참여할 것이다. 예, 그렇게 예상을 하죠. 굉장히 순진한 생각인, 아니, 이제, 물론, 그러니까 순위를 아예 바꿔버릴 정도의 대규모 참여는 돈으로도 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네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뭔가 이렇게 간당간당한 순위를 바꾸거나, 아니면 뭐, 결선 투표가 아니었던 걸 결선 투표로 만들거나, 혹은 결선 투표에 가서 결선 투표도 똑같은 완전 국민 경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2012년도에도 우리가 국민 경선을 치렀었습니다. 예, 그때는 권리당원 대의원이나 일반 선거를 신청하는 일반 국민과 똑같은 가치를 줬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역선택의 커다란 우려는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죠. 경험해보신 정청래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2년 이 경선 룰을 만들었던 대선 경선 기획단 단장이 추미애 대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단원으로 모바일 투표를 중심으로 한 그 경선 룰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준용됐는데요. 2012년은 선거인단으로 100만 명이 신청해서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58만 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실제 투표한 것은. 네,